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결국 우려했던 사고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할 건가요?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고 있는데 이 사달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일본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오염수 방류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이제 태평양 연안부터 시간이 지나면 전 세계 바다가 일본의 오염수로 오염될 겁니다. 끔찍한 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섰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규탄 시위와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사회단체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녹색연합이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해양생태계를 향한 범죄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바다를 핵 폐기장으로 만들지 말고 누구도 불필요한 방사능 피폭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요구와 대다수 시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강행하고 있다는 말로 성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오염수 투기를 용인하고 앞장서 비호해 온 한국 정부 모두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를 내던지고 총선 승리만을 염두에 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들러리를 자처했다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너무 사실적인 내용들이라 반박조차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모르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24일에 방류한다고 오염수 방류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일에 말 그대로 방류가 시작되는 것이고 오염수 생성이 멈추지 않는 한 영원히 방류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또 기준치 미만이라고 강조하는 방사능?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양 생태계에 오염수가 누적된다는 사실, 장기 피폭의 위험성, 생물 농축의 위험, 이런 모든 우려들을 뒤로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를 위해 앞장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건 단순히 오염수 방류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윤리와 도덕까지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 중 하나가 기후 위기로 인한 수온 상승, 해양 산성화, 해양 쓰레기 등으로 바다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 있고 그에 따라 오염수 같은 핵 폐기물뿐만 아니라 바다에는 그 어떠한 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윤리와 도덕입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생명권과 환경권, 안전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도 심각한 점 중 하나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법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유엔 국제해양법, 런던 협정, 원자력 안전 협정의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찬성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어떻게든 막아오던 오염수 투기를 한국 정부가 부추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만큼 이걸 도와준 한국 정부도 전 세계인과 바다를 향한 중대한 범죄 공범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너무 이상한 건 하필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오염수 방류 날짜까지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길래 귀국 직후에 방류 날짜까지 정해진 건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해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역사 왜곡 문제, 우리가 따져야 할 문제가 산더미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내용은 언론 보도로도 안 나오고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결국 오염수 방류나 일본의 표기 논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와 입장 표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일본이 우리 기업들의 물건을 수주해간다는 등의 경제적 이익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얻은 거라곤 24일 오염수 방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의문은 우리나라 국민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도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아닌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들의 검증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한 적이 없지만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는 오염수 방류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실제로 한 말을 보면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면서도 해양 방류 자체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고 IAEA는 이런 정책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선을 명확하게 그었습니다. 사실상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안전이 보장이 안 되어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안 하고 우리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도 오염수를 직접 마시는 행위를 한 번도 안 보여줬습니다. 결국 모두가 겁먹고 확신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게 명확한데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심해서 오염수 방류를 현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해주고 부르는 것조차 화가 나는 이유입니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두고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지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구상 최초로 해양 생태계와 인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일본 어민뿐 아니라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제해양법 위반이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이건 결국 오염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변명일 뿐이고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한국도 눈엣 가시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인가요? 일본이 역사적으로 후회할 만한 결정을 했고 우리나라 국민 85%가 반대하는 일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조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본의 손을 잡으면서 기후 재난과 환경 재앙으로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일본 하나 잡자고 수많은 국가들의 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닌데 책임을 져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은 이를 안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6개월만이라도 투기를 보류하고 한일 양국 상설협의체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무려 7가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당과 대통령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일본 정부가 하자는 대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며 이 자체로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것인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직 국민의힘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어쩌면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막 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오염수 방류는 현실이 되었고 국민 85%가 원하지 않는 일도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지도 못했고 여전히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습니다. 모든 발표에 모순이 깔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분하게 대응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하나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에서 한국인 전문가 참여뿐만 아니라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는데 정보를 제공받으면 뭐하나요? 이미 오염수 방류는 현실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또 민주당이 괴담 정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방류 반대 목소리를 괴담 선동으로 일축해버리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선동당한 사람들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국제기구의 검증 결과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 없는 비난 일색에 막무가내 공격과 선동에 나서고 괴담 정치의 사활을 걸었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총력투쟁에 나서면서 엄포를 놓기 바쁘다는데 그러는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이뤄줬습니까? 오염수 방류가 왜 안전한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반대하는 85%의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하나라도 했냐 이겁니다. 항상 괴담 선동이라는 말로 본인들이 책임지고 증명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것만큼 무책임한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검증하자고 제안한 7가지 안들 국민의힘은 왜 무시했습니까? 진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했어야 하는 것들 아닙니까? 일본이 불편해할까봐, 일본이 반대할까봐 그런 건 검토하지도 못하고 일본의 제안도 못하는 대통령 때문에 선뜻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검증될 대로 검증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한마디도 못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이 반대하던 오염수 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쟁이 하나가 일본을 너무 좋아하고 일본을 위해 앞장서니까 오로지 권력에 눈멀어서 본인들이 반대하던 것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박쥐 인생들이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